자, 오늘도 이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이 지축을 진짜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그 전에 그 저기 스튜디오 바뀐 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쾌적해요. 너무 쾌적하고 뭐 예 아주 그냥 뭐 장비가 그냥 아주 빵빵합니다. 빵빵하게 네. 예, 우리 촬영을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 스튜디오 빌려주신 분을 얘기해도 될까요? 또 유명 유튜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이제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또 한번 우리가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청을 또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럼요. 제가 초청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오늘 어디 하나요? 지축 이편한 세상 센텀 가든입니다. 지축이 변화. 이게 뭐 선택하신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단지를 정하는 데 대해서 왔다 갔다 좀 많이 했어요. 많이 그죠? 했어요. 너무 빡센 게 뭐냐면 빡했다고요? 빡해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이게 네. 이게 더 강력해서요. 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인천 불로 힐스테이트를 준비했다가 네네. 또 아쉬운 거는 인천 당에만 청약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사전 청약이 나온 파주 운정신도시 주상복합 블럭을 6개나 분양을 하는 건데 거기는 민간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네. VR이 없어요. VR이 없다. 예. 사실 우리가 또 VR이 없으면 이 모델하서 또 같이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예, 뭐 일단은 뭐 지축 뭐 센터 가든 들어가 보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이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13일 날 네. 모집공가 났고 13일 날 오늘 났네요. 오늘. 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청약품 스타트! 이거 조감도네요. 조감도 이쁘다. 무조건 이쁘다. 그럼요, 예쁘죠. 무조건 이쁘다. 무조건 혹 해야 되니까요. 예. 또 이게 동이 틀 때 찍었을까요? 아니면 질 때 찍었어요? 모르겠네. 요거는 뭐냐면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거는 퇴근입니다. 퇴근. 기분 퇴근. 좋은. 기분 좋은 퇴근입니다. 퇴근으로. 네. 네. 동이 하나, 둘, 세 개 확인됐고요. 지축 공공주택이다. 여기는 지축지구예요. 네. 마지막 남은 부지 B5 블럭이고요. 입주 예정이 가깝습니다. 오. 여기가 굉장합니다. 네네. 입주가 2022년 10월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후분양 개념인가요? 후분양입니다. 오. 네, 모집 공고를 보니까 네. 91점 몇 프로의 공정률이다. 써 있어요. 90%가 지난 상태에서 입주를 바로 앞두고 지금 후분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분양 세대가 네네. 이제 331개 중에 278개 있습니다. 네네. 분양 일정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맞습니다. 예, 여기 삼성역이 있고요. 네네. 지축역입니다. 그 위치는 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988역에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도보로 지금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보로 8분 정도면 됩니다. 8분? 8분 이내. 8분 이내. 사실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또 뒤에 호객론에서 나오는데요. 네네. 야. 해당 부지가 로또네, 이용되죠? 로또. 예. 그 앞에 약간 단독주택지 조금 지나가면 지축역 바로고 네. 실은 여기서 1등 아파트가 프로지오입니다. 네. 근데 최근 실거래가 찍힌 거는 더 뒤에 있는 중흥이 찍었으니까 그냥 10억이 넘어가는 단지다. 84 기준으로 좀 이야기하시는 거죠? 84입니다. 예. 네. 그 밑에 옆에 막 그 신축들 다 들어서 있고요. 네네. 기존에 지축이 들어오기 전에 삼성지구가 있었고 삼성지구 1등 아파트는 네네. 우리 다 아는 네. 삼성 아이파크 2차. 네. 이건 15년도 입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지축역하고 더 가깝지만 블록상 뒤에 있는 네. 중X 클래스 같은 경우에가 15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됐다는 얘기니까 네. 그거보다는 또 가까이 있으니까 금액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네, 그렇죠. 연식도 네네. 좀 더 최근이고요. 그럼 이제 대장 아파트가 또 바뀔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프루지오랑 쌍벽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네. 합니다. 그다음 밑에 은평 누타운 있잖아요. 네네. 은평 누타운에 이게 대장 아파트들 10억대 넘어가는 12억대 보이고 있어서 서울 바로 옆이지만 이제 서울과 같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분양가가 네. 너무 착해요. 얼마죠? 아까 그 금액이었잖아요. 6억대. 예, 84A, BC만 네네, 분양하고요. 네네네네. 그다음 발코니 확장비 더해봤자 7억 언더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여기도 좀 많이 가격대가 C타입만 좀 비싸고죠. 네. AB타입은 좀 가격대가 좀 1,000만 원이 안 되네요. 네. 그다음 여기가 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네. 거주 의무가 5년 있습니다. 전매 제한 8년. 시세보다 싸게 분양했다는 거죠. 그렇죠. 시세보다 싼 대신에 팔지도 말고 네. 거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살아라. 좀 살아라. 길게 살아야 된다. 좀 길게 살아라. 예. 지금 2022년 10월달 입주니까 네. 22년 10월부터 네.
2027년 네. 10월까지는 거주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네요. 예. 네네네. 굉장한 건 뭐냐면요. 계약금, 중도금 10%씩. 야,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가 90% 이상의 공정률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10%, 80%지만 요 기간이 짧겠죠. 짧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네. 점검해야 될 것은 요즘에 생애 최초 구입자 LTV 네네네. 80%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 두 번 내면 뒤에는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LTV 자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분양가, 그 대출 금액에 따라서 최대 70%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 자체가 그죠. 살면서 이제 계속 납입을 하면 되는 거지만 비용 네. 자체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는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아. 그렇죠. 분양하는 세대가 278개인데요. 네네. 특별 공급이 175개, 일반 공급이 103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게 공공택지 위에 지어진 민간 아파트입니다. 공공택지에 지은 민간 아파트. 네, 그러면 특별 공급이 전체가 63%,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이 37%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진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또 뭐 당연히 청약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 지금 통장 몇 개 나오는지 뒤에 다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요. 총 3개 동 확인했고요. 최고 층수 28층까지 3개 타입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쨌든 A 타입이 제일 많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단지 배치도 중요하죠. 저는 딱 2개를 봐야 된다고 하면 단지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봅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그렇죠. 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창을 보고 네. 평면을 보면서 안정을 뽑아내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용적률 때문에 높이가 중구난방이다. 예. 그러면 조감도나 이 동호수 배치도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그렇지 않고 이제 다 똑같다라고 하면 단지 배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예. 보면 84A 타입이 네. 남서를 네. 보고 있습니다. 남서. 84B 타입은 남동을 네, 보고 남동. 있고. 근데 여기서 대표님 네네. 코어. 그럼 이따가 평면도 이따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불안불안한 부분 네. 있고 84C 타입은요. 남동 북동을 보게 되죠. 이 1호 라인은 남서, 북서. 향 확인했고요. 다음엔 이제 타입을 분석하겠습니다. 네네. 그걸 보시는 이 미니맵이 정북향 약간 틀어졌지만 네. 정북향이라 보시면 현관은 이렇게 들어와서 작은 방 나오고 공동 욕실 그 다음에 쭉 들어간 호배 판상형 마토풍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 기본적으로 뭐 베이직하네요. 그죠? 예, 베이직한 드레스룸도 어느 정도 크고요. 네. 그다음 여기는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 6인용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치수를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죠. 거기 왜 그러냐면 요렇게 놓을지 아니면은 요렇게 놓을지에 대한 건데 역시 그 사이즈를 지금 보려면 이제 이렇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뭐 모듈하우스 디스플레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사실 여기가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네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포배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배 기준으로 보면 알파룸이 있어야 되는데 알파룸을 이제 요 형태로 대신했다. 대신했고 여기 이제 들어와서 현관 창구가 들어오는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실외기실하고 대피 공간에 해당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이쪽으로 다 빠져 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평면에 대한 걸 조금 계획을 했다. 칭찬한다. 칭찬한다. 네. 그리고 여기 이 편은 사실 요즘에 나온 거 보면 네네. 안방 발코니가 삭제돼 있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안방 발코니가 삭제됐다는 것보다 안방 발코니를 전체 확장을 하면서 다 확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개념인 건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번에도 우리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만약 여기가 비확장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침대를 놓을 수가 없다. 완전히 놓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놓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침대를 막 여기 놓는다, 막 여기. 근데 여기는 만약 발코니가 비확장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너무 좁아지니까 좁다. 이거 자체가 공간 형성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전체 확장을 하면서도 이 기조에 대한 게 예전에 한 5년 이전에 분양을 할 때는 전체 확장을 할 때 안방까지 다 밀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방 쪽에 확장했던 걸 비확장으로 하면서 한 공간을 비확장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비확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 문제되는 사항이 뭐였냐면 사실 비확장 발코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면 좋은데 이쪽이 더 낫단 말이에요. 주방 쪽하고 이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여기다가 지금 그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잖아요. 근데 뭐 이유 어찌됐든 건조를 하더라도 건조대를 통해서 또 건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건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동선이 안 맞는군요. 그렇죠. 끈이가. 동선이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쪽에 비확장을 만들어 놓고 이쪽 한 공간에 세탁기를 뒀는데 또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밤에 세탁기 쓰면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탁물이 빠지면서 오수통으로 내려가면 그 소음이 밑에 집에 전달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아무튼 겨울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동파 문제요. 네. 동파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동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제 이쪽으로 아예 이제 내용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발코니가 없어버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정도는 발코니 비확장돼 있는 데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발코니를 전체 확장했을 때도 디자인을 했고 발코니를 비확장했을 때도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안방 정도는 발코니 비확장하는 게 더 조금 사용성에 대한 쓰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외부에 놓을 만한 짐들도 필요하고 막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혹시라도 요새 이렇게 발코니 비확장되면 아닌 말로 화분 같은 거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꼼꼼하게 숨겨놔야 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B타입입니다. 아까 약간 불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네. 이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주방창이 또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타워형 쪽인데 타워형 꼬다리로 지금 붙어 있는데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풀었네요.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만큼 건설사에서 평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타워형이 판상보다 분양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치 않은 평면. 맞통풍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불안 요소. 근데 요걸 어느 정도 해치를 했네요. 그러면서도 가져갈 건 다 가져갔다. 드레스룸도 있고 파우더룸도 좋고요. 가져갈 건 다 가져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반쪽만 어쨌든 가져갔네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좀 약간 형평성을 네. 맞추려고 좀 한 것 같다. 네. 네. 음. 펜을 자꾸 나한테 주려고. 왠지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 네.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그런가요? 새롭게 많이 오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또 대표님 오시니까 너무 네. 좋아하시는 느낌이. 새롭게 좀 많이 오셨나요? 그럼요. 그래요? 네, 뉴빌드 구독자님들 많이 와주셨고요. 특히 부산분들 이번 다루면서 사랑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죠? 현관 들어와서 이만큼 현관 창고 요렇게 좀 크게 주고. 근데 사실 한 가지 좀 약간 좀 그런 게 여기 부분에 피트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빼버리고 여기 있잖아요 공간에 예를 들면 여기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가구로 보이는데 아하. 여기 같이 이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들긴 했습니다. 신한인 스빌이 약간 그런 거죠. 좀 그러니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순환형 동선이거든요. 네, 순환형 동선. 이렇게 이제 순환형 동선에 대한 내용인데 뭐 아무튼 뭐 이제 고노 씨를 좀 푼 것 같고. 아니 지금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단지를 봤냐면 잠실역 옆에 있는 네네. 그 주상복합을 많이 봤거든요. 90평, 막 80평 큰 네네. 것들. 네네. 근데 이런 순환형 동선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살고 싶었습니다. 순환형 동선이 생각보다 의외로 살기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타워형인데 괜찮네. 이런 것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발코니가 보면 지금 이쪽으로 해서 어쨌든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 부분 근데 이제 요 상태는 그냥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요 구조로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좁네요. 그리고 좁아 아까 거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테이블 놓을 때는 아일랜드 기준으로 1m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 의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식탁이 보통 한 뭐 80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양쪽으로 들어간다면 사이즈가 꽤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일단 하여튼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침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파우더룸 있고 드레스룸이 아까 우리 A타입보다는 조금 수납량이 좀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길게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쪽 면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뭐 스페이스홀 같은 거를 뭐 해준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제 그건 건설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스페이스홀이요? 스페이스홀이 뭐냐면 판넬에다가 찬넬 들어가가지고 훅 같은 거 이렇게 걸어서 모자나 넥타이 뭐 이런 거 걸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통 스페이스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뭐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봐지네요. 네, 전형적인 타워형입니다. 네네. 침실 창이 또 두 개로 이렇게 된 거는 좀 특이해 보이고 드레스룸도 기역자지만 아주 작지는 않다. 파우더룸도 좋고요. 일단 현관부터 봤어야 되는데. 네. 화장실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공용 욕실이. 거기 있네.
약간 특이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게 너무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이 있고 현관 창고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 이게 너무 평범해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주방 쪽에 너무 골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약간 집중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창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맞동풍을 대기 위한 창으로 아마 계획을 했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문을 열잖아요. 여기 있는 문을 이렇게 해서 열면 맞동풍이 바로 되게끔. 막아도 되는데 그걸 고려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닫았을 때는 이쪽으로 맞동풍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돌겠죠, 바람이. 그리고 문 이렇게 열면 이렇게 돌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겠죠. 근데 요 문에 대한 거는 그 의미로 아마 설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 창은 왜 만든 걸까요?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VR이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VR을 좀 보고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이게 가변형이거나 뭔가의 구조물이 저쪽에 다른 게 설치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외부 인면 특화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따져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화면부터는요 청약홈에서 나온 걸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머리하면서 이제 같이 어떤 타입이 더 물론 답은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양가 나왔고요. 문의 전화번호 02-4803-에 감사합니다. 입주 예정 올해 10월 확실하게 찝어줬고요. 야, 근데 이건 너무 좋다. 짧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후분양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건설사에서 안 하려고 하죠. 분양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도. 그렇죠. 자금 조달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건설사에서 그 비용을 납부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건설사에서 PF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다 돈을 비용부터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질문. 이렇게 해서 분양 많이 안 돼봐요. 그럼 망하는 거죠. 법정 관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일에 진행을 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건설사들 아파트 분양할 때 10%, 20%, 30%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물론 중도금도 각 회차별로 쪼개지고요. 네네네. 인테리어에서는 어떤가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 계약 초기에 하고요. 그다음 설계 계약금을 포함한 40% 그리고 중도금 50% 잔금 10% 이제 이렇게 해도 하고요. 뭐 40, 40, 20 하는 데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회사들마다 정책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를 나누기도 하죠. 네.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궁금하셨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전체 총 공급 이제 278개 중에 63%에 해당되는 특별 공급. 이게 공공택지에다가 민간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퍼센테이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민영 택지에 민간 분양을 한다면 네. 이제 이 비율은 더 떨어지죠. 그렇죠. 53%까지. 그래서 이 특별 공급이 아래쪽과 같이 쪼개집니다. 다자녀, 네. 신특, 생초, 노부모 기관은 이미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가 네. 공공택지라서 고양시 2년 이상 거주자가 30% 배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어쨌든 고양시 분한테 우선권을 먼저 준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쪼개다 보면 네. 실은 더 작아지죠,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감안하셔서 청약을 하시고요.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요, 커트라인은 70점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70점? 와. 100점 높다. 만점에. 높습니다. 높아요. 예, 과거만 해도 60점 때문에 웬만하면 당첨됐었는데 요즘은 서울 분양도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은평하고 인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북, 은평 이쪽에 거주하시는 서울 청약자들이 많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70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높은 점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다자녀에 대한 얘기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 경쟁이잖아요. 네. 아마 두 자녀끼리 경쟁이 아주 치열할 거고 세 자녀라고 하시면 일단 다자녀 특별공급 넣을까 신특을 넣을까 고민하실 겁니다. 복중 태아까지 포함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도 강의했어요. 복중 태아는 그 민간 아파트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요? 예. 공급만 되나요? 특별공급. 특별공급만. 예. 그치. 특별공급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가점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제가 이제 3년 지나다 보니까 반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포인트 잘 집어주셨습니다. 네, 복중태아. 네, 복중태아 중요. 색상둥이를 배웠다 다자녀 가능하다. 오케이. 네, 그렇게. 근데 노부모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84 B 타입은 한 명 뽑잖아요. 네네. 들러리입니다. 어디서 오면 경기와 기타 서울에서 청약하게 되면 들러리. 이 한 명을 전부 다 고영시에서 뽑는. 아무래도 비례율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 공급은 이제 103명 뽑잖아요.
예상 청약자는 3만은 기본 넘을 것 같고요. 아, 3만. 예, 기본 넘고. 그럼 저희 뭐좀 100대 1인가요? 300대 1이죠. 300. 아, 300. 바본가 봐요. 300대 1. 네, 300대 1. 아. 근데 이게 또 이제 배율로 쪼개지잖아요. 네. 그럼 1000대 1 넘어가는 게 나옵니다. 그러네요. 어차피 거기에 다시 3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저는 5만 명까지도 청약자 들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러면 고양시 당에서는 네. 60 중반 이상, 그러니까 65점 이상 무조건 돼야 되고요. 음. 근데 69점이라고 저는 속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다음에 기타하고 서울 지역은 70점 터치할 것 같아요. 아, 이건 지금 84점 기준인가요? 네, 84점 기준입니다. 네네. 자, 이거 참고하셔서 네. 기다리는 게 나왔지만 네. 별로 재미는 없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25%의 추첨제는 있어서 가점을 피한 실 경쟁률 2,000대 1, 3,000대를 뚫고 추첨제도 가능하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통장에 많이 몰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엄청난 네. 경쟁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이번에 그 청약 경쟁률을 또 한번 모니터링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밌을 중요한 것 또 앞둔 이슈가 있죠. 네, 어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 전에 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전에 이 상품에 대해서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치 내가 사회를 보는 것 같아. 사회 맞습니다. 사회 맞나요? 전문가. 우리 원영이님 채널에서 제가 잠깐 사회를 좀, 사회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예. 자, 여기까지 지축 이편한 세상 센텀 가든 뉴빌드 남경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